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영풍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풍 재질랑은 일절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많은 오해가 많았던 기업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과거 영풍 재질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의 주가 변동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가가 절하된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을 뿐 영풍재지랑은 크게 상관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영풍재지 몰고 영풍그룹은 고려 아연과 마찰을 빚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 내용 시작할게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 이 회사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고려아연은 여러분들 구리를 많이 이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영풍 또한 비슷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7,414억입니다. 원자재를 다루는 회사치고는 매출액이 좀 잘 나고 있는데 영업이익 보시면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FPCB, PCB 요런 거 우리 핸드폰 기판이라든지 인쇄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재련도 같이 하고 반도체 부분의 매출도 나고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만 보고 났을 땐 대기업에 속하는 그룹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풍이 어떻게 이제 반도체 그룹으로 회사가 되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풍 그룹하고 무슨 영풍재지 해가지고 무슨 영풍문고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자회사 종속 기업으로서 이제 영풍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시그네틱스 그 외에도 한 14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에 보시면 FCB 이게 뭐냐면은 휴대폰이나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연괴랑 황산을 재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도 설명드렸지만 황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영풍 자체가 이제 고려아연과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거 설명드리자면은 과거 고려아연이 영풍 빌딩에 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45년간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고려아연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뭔가 이슈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창립 50주년이 딱 됐습니다. 창립 50주년이 돼가지고 관계되어 있는 고려아연과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다 싹 데리고 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갔던 게 사실 좀 시기가 묘했던 게, 영풍하고 고려아연하고 경영권 갈등이 좀 생겨가지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때쯤 해가지고 이제 이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이제 상승 동력이 서로가 조금 많이 절하가 되는데, 다행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고려아연은 그래도 조금 주가를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풍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영풍지지 사건 이후 인지도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갈등 문제가 확연하게 수면 위로 딱 들어오게 되면서 사옥까지 옮겨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기보다는 쭉쭉쭉 빠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석포 재련소 사건이 발생했죠. 2달간 조업 금지 여파가 이제 생겼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제 FPCB, PCB 부분에서도 발생을 하지만은 아연계랑 황산 재련 부분에서도 발생한다. 근데 이제 석포 재련소가 2달간의 조업이 금지가 됐습니다.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규격을 이탈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 전에도 정말 이슈가 많았겠지만 지금 왜 이제 와서 이게 이슈가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근데 고려아연하고 뭔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당국의 규제가 생기고, 그리고 황산 취급 대행 거절 해가지고 고려아연하고 지금 소송도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사업의 하나하나를 점점 누군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려아연과 마찰을 빚으면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서로가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났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권에 관련돼서 장자 승계라든지 아니면 2세,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돈이 달리다 보니까 그 전까지 상생하는 과정에 있었지만은 이게 수면 위로 들어가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보다는 신저가의 길로 지금 영풍은 들어갔거든요. 올해 이제 신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가 오늘 8월 5일 기준으로 해서 28만 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우하향의 곡선을 그렸는데 오늘 쐐기가 바뀌었죠.
8월 5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0% 이상 빠졌습니다. 10.89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마감은 이제 조금만 올렸어요. 워낙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급하게 주가가 마감을 했어요. 과연 이제 이 주가를 이제 들어올리면 어떠한 모멘텀이 있느냐? 사실 이제 원재재를 다루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아 올리려면은 한 가지 임팩트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나온 이 낙폭이 기록적인 낙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아 올리려면 또 기록적인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시간이 그냥 천천히 흘러가가지고 이게 좀 해소가 된다. 아 이제 조금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닥권 근접했겠구나, 조정 마무리 됐겠구나 이런 인식이 박혀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가 될 전망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8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대선 이제 곧 있으면 92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11월 5일 날 2024년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느 진영이 승리를 하든 간에 날짜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11월이에요. 11월 되게 되면은 뭐 각 주를 돌게 되면서 아니면 성명문을 내게 되면서 고맙다, 나를 뽑아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 동시에 이 당선인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뭔가 우세했던 전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없애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하는 거 어영부영 하다 보면 12월이 될 거예요. 12월에 되면은 연말 분위기 되고 다 이제 쉬자 분위기인데 놀러 가자 분위기인데 여기서 이제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지가 않고 내년이나 돼야 이제 조금 뭔가 이제 가닥이 잡힌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8월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는 아니죠. 하반기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올해 당장 여러분들께서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 계획이 좀 틀어졌을 거예요. 그 계획이 틀어졌지만은 여러분들 조금 더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대응을 한다고 해봤자 사실 마이너스 폭이 커가지고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길게 보시고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검색을 해서 제 영상을 본다 자체가 워낙 이제 손실폭이 크고 더 이상 추가 매수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희망적인 소식을 들으려고 아마 오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를 해드려서 내년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많습니다. 호재보다는. 그리고 호재가 나가더라도 악재에 묻힌 상황입니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여러분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내년을 기약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소식,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